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거나 또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쏟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든든 학자금의 대출금 상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1일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 업무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취업이나 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 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든든 학자금이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동든든 학자금은 2010년 1월 2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0년도 1학기부터 대출이 실행되고 있으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모두 23만 명. 학생은 아직 돈 벌 그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돈을 빌려서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갚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소속 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학자금을 대출해주며 이후 국세청은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상환 금액은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이 2010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은 678만 원, 총 급여액은 1,59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든든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자금 상환 방법은 상환 의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납부, 든든 학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현금 자동화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 상환액을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의무 상환액을 고지하며 만약 체납할 경우 면책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 처분 이해에 따라 강제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상환액의 1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또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불이행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상환액의 5%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학자금 상환 의무자나 원천공제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했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학자금 상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지금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고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번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대출받은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내용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해 계산되는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 업무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학자금 상환 의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자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상환 의무자는 사업이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든든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환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